꽃뺀 짓으로 연대장? 인생 쉽게 사네? 수백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성 연대장을 조롱한 주임원사.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주임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 뒤에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조작된 훈련, 사라진 난방유,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 주임원사는 연대 전체를 장악했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07 출신 서윤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지금 그 역대급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헬기 로터의 굉음이 연병장을 뒤덮었습니다. 12사단 17연대 병사들은 일렬로 도열한 채 정면을 응시했고 차가운 2월의 바람이 군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자 도어가 열렸고 그 안에서 한 명의 여성 장교가 절도 있게 내려섰습니다. 38살의 정서윤 대령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12년을 복무한 뒤 17연대장으로 부임한 최연소 여성 대령. 그녀가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더 곧게 폈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정확한 보폭으로 땅을 밟아 나가는 그 걸음은 이미 이곳이 자신의 영역임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환영식 직전 연병장 한쪽에서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임원사 한만규는 49살의 베테랑 부사관이었습니다. 연대에서 27년을 복무하며 쌓아 올린 권력은 계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 병사들 사이에서 그는 실세로 통했습니다. 만규는 병사들 틈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흘렸습니다. 여자 연대장이라 쉽게 간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병사들 귀에 닿았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규는 미세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입꼬리에 매달린 비웃음은 숨기려는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환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대 참모들이 단상 앞에 정렬했고 서윤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그녀 앞에 놓였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이크 음량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직. 짧지만 명확한 잡음이 연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윤이 막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고 그 소음은 그녀의 첫 인사를 정확히 깨뜨렸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나 목소리를 낮추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2사단 17연대장 서윤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멀리 퍼졌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음압이 연병장을 채웠고 병사들은 숨소리까지 조심하며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만규가 말을 던졌습니다. 꽃뱀짓해서 대령됐다며? 그 말이 떨어지자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시선을 내렸고 간부 몇 명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10초가 넘는 정적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는 군화 발끝이 눈을 밟는 소리만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규를 정확히 3초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임원사님,
지금 발언 기록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다시 병사들에게 돌렸고 환영식을 이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정확하게.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부패의 냄새가 난다. 환영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했습니다. 서윤은 참모실로 향했고 참모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연대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보과장 윤재민 대위는 33살의 냉철한 정보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환영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보좌관처럼 자연스럽게 연병장 주변을 걸으며 휴대용 녹화 장비와 CCTV 배치를 점검했습니다. 재민은 망규의 발언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그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파일을 확인했고 화면에는 망규의 얼굴과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재민은 작은 숨을 내쉬며 파일을 암호화에 저장했습니다. 과거 한 번 부정을 고발했다가 조직 내 왕따를 경험한 그는 이번엔 완벽한 증거로 승부를 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통신병 김세훈 상병은 24살의 통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환영식 중에도 무전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세훈은 귀에 낀 이어폰을 통해 짧은 교란 신호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마이크 음량이 흔들린 순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신호 패턴을 분석했고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라인이 있어. 세훈은 화면에 뜬 통신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과거 여러 번 누명을 썼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났던 그는 이번엔 자신이 먼저 증거를 잡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즉시 암호화된 폴더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윤은 연대장 관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연대 건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5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정보과장 재민, 통신병 세훈, 그리고 각자의 자료를 손에 든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군수보급장교 박도연 대위, 의무중사 정하은, 법무관 최민아 소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고 서윤에게 보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체증이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5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차례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각자는 짧게 보고했습니다. 발언 영상 확보했습니다. 교란 신호 로그 확보했습니다. 남방유 장부에 이상이 있습니다. 동상 환자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증거와 프레임 완성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린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5명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예.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연대장 관사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윤과 5명은 각자의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꼈고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망규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 연대장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확신했고 내일도 똑같이 연대를 자신의 방식대로 굴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서윤의 그물이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물은 한 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증거로 짜인 것이라는 사실을. 연병장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은 연대 전체를 덮었고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녀는 그 말을 되새기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부임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연대 훈련 계획표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오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서윤은 시간표를 천천히 훑으며 각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생활관 난방 점검 항목이었습니다. 계획표에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점검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놓았다는 뜻이지. 그때 의무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무중사 정하은은 29살의 꼼꼼한 의무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의무실을 점검하다가 전날 밤 실려온 병사 한 명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사는 이등병이었고 손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은은 즉시 체온계를 대고 손가락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병사는 감각이 둔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하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요. 생활관이 너무 추웠습니다. 병사는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은은 병사의 손을 감싸 쥐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난방이 안 들어왔어?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그 익숙한 두려움. 하은은 진단 기록을 작성하며 손가락 끝 사진을 찍었습니다. 체온, 감각 둔화 정도, 피부 변색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들고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서윤은 하은이 들고 온 진단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상 초기 증세입니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활관 난방유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병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 병사만이 아닐 겁니다. 서윤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창백하게 변한 손가락 끝, 그 작은 이미지 속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묶어두세요. 사진, 체온 기록, 진단서 3부 복사해서 분산 보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은이 물러나자 서윤은 군수 보급장교 박도연을 호출했습니다. 박도연은 31살의 군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난방유 수불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밤새 과거 기록과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연은 서윤 앞에 장부를 펼쳤습니다. 연대장님, 난방유 공급이 규정 대비 절반 이하입니다. 도연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공급 기록을 보면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자 입고량은
규정의 45% 수준입니다. 서윤은 장부를 천천히 넘기며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예산 집행 날짜와 입고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구간이 여러 곳 보였고 특정 날짜에는 아예 기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조작이군요.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의도적으로 손댔습니다. 도연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난방유 외에도 연료, 식자재 항목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윤은 숫자들을 응시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장부, 원본과 복사본 각각 3부씩 만들어 분산 보관하세요. 절대 유출되지 않게 명심하겠습니다. 도연이 물러나는 동안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이미 병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추위에 지친 몸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보과장 윤재민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33살의 냉철한 정보 전문가였고 어젯밤부터 한만규 측 인원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한만규 라인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5시경 한만규와 군수가 소속 부사관이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주면 챙겨준다. 알지? 예, 주임원사님. 재민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입막음 기류입니다. 병사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고 협조하는 간부들에게는 보상을 약속하는 방식이에요. 서윤은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추적하세요. 누가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예. 재민이 물러나고 통신병 세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24살의 통신 전문가였고 새벽부터 무전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헤드셋을 벗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여전히 헤드셋 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새벽 무전에서 이상한 신호를 잡았습니다. 세훈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짧은 잡음 사이로 은어처럼 들리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훈련 기록 남기지 마라.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지나갔지만 세훈은 그 패턴을 분석해 발신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신호는 연대 내부에서 나왔고 발신 시각은 새벽 4시였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기록 남기지 마라.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훈련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세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발신자 특정 가능해?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계속 추적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 예. 세훈이 물러나고 서윤은 법무관 최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는 36살의 냉정한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건넨 자료들을 검토하며 사건의 구조를 법적 프레임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상 피해는 인명 피해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난방유 횡령은 예산 부정 집행, 장부 조작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미나가 노트북을 열어 정리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조직적 부패 구조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체증 단계지만 곧 현장 증거 확보로 넘어가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상이 명분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상은 날씨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피해입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되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7시
서윤은 사단장 오태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확실한 현장 증거 확보 후 직보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707 출신 선배였고 서윤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게.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력자 5명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훈련장에 공개 점검으로 들어갑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각자 2번만 활약하세요. 과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는 한 번에 끝냅니다. 5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는 병사들이 집결하고 있었고 그들은 군장끈을 조이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는 훈련장에 긴장을 더했습니다. 한만규는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훈련은 연대장 실력 평가다. 제대로 안 하면 너희가 책임진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군수가장 조명우와 감찰참모 강기원이 망규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훈련이 평소와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 서윤은 처음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수석에 앉은 재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민 대위, 주임원사 라인 잠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재민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주임원사 측 인원 3명과 가까이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병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장면을 확보했고 조작 지시도 일부 녹음했습니다. 재민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훈련 연대장 앞에서 실수하는 척해라. 알지? 예, 주임원사님. 서윤은 음성을 끝까지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 지시가 명확하네요. 오늘 훈련장에서 한 번 더 체증할 기회를 노리세요. 재민은 태블릿을 닫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연대장님, 제가 과거에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되었죠. 서윤은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아닌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훈련장 인근에 도착했고 서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훑었습니다. 훈련장은 넓었고 병사들은 이미 집결해 있었습니다. 한만규는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훈련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군수가장 조명우와 감찰참모 강기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의무중사 하은이 훈련장 외곽에서 서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연대장님, 동상 병사를 훈련에서 제외시키려 했는데 주임원사가 막았습니다. 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의무 규정을 들이밀었지만 주임원사는 연대장 명령 없이 제외 불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연대장님 명령이라고 하자 그제야 물러섰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하은이 서류 봉투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 든 녹음 파일과 시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는 보급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군수 보급장교 도연은 그 차량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차량 번호판과 적재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난방유통의 개수는 장부와 맞지 않았고 차량은 연대 밖을 다녀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에게 다가가 사진과 메모를 건넸습니다. 보급 차량에서 난방유 이동 흔적을 확보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의 물리적 증거네요. 도연이 물러나고 서윤은 훈련장 외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통신병 세훈이 조용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통신 장비를 들고 있었고 이어폰을 귀에 낀 채였습니다. 연대장님, 교란 장치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세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란 신호는 훈련장 외곽에서 발신되고 있고 필요한 순간에만 작동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패턴을 역으로 추적해서 증거 송출이 필요한 순간에 교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세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송출 타이밍은 언제로 맞춰둘 거야? 호루라기 직후로 설정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그 순간을 놓치지 마. 예. 세훈이 물러나고 서윤은 법무관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는 훈련장 외곽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나 소령, 현장 조치 준비됐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노트북을 열어 정리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장님, 오늘은 징계가 아니라 현행범입니다. 미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훈련 중 조작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합니다. 그 후 사단장에게 직보하고 상급 지휘관의 현장 개입을 요청합니다. 서윤은 문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미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조력자 5명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훈련장으로 시선을 돌리자 병사들의 대형이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대작전 참모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45살의 중견 장교였고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훈련이 원래 이렇게 굴러갑니다. 굳이 건드릴 필요가. 서윤은 작전 참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참모님, 당신 기록이 남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는 서윤의 눈빛을 보며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어느 편에 섰는지 기록됩니다. 선택하세요. 작전 참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조력자 5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조용히 그물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한만규는 서윤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작하세요. 병사들은 군장을 메고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군장 끈이 조여지는 소리가 훈련장 곳곳에서 들렸고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긴장이 훈련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긴장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그리고 그 순간 훈련장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한만규는 특정 분대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3분대 장비 점검 다시 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병사들은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3분대 병사들은 이미 장비 점검을 끝낸 상태였지만 한만규의 지시에 다시 군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훈련장 가장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한만규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한만규는 3분대 앞으로 다가가 장비를 일일이 확인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묶으면 되겠어? 한만규가 한 병사의 군장끈을 잡아당기며 큰 소리로 질책했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 한만규의 지시에 병사들은 다시 군장을 풀었고 훈련 시작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한만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연대장 지휘 미숙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거군. 서윤은 팔짱을 풀고 바로 3분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만규는 서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연대장님, 장비 점검이 미흡해서 다시 진행 중입니다. 한만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주임원사님, 장비 점검은 출발 전에 이미 완료됐습니다. 규정상 재점검은 필요시에만 실시합니다.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한만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재점검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훈련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서윤이 짧게 끊었습니다. 한만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3분대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분대, 원래 대형으로 복귀하세요. 서윤의 명령에 병사들은 재빨리 군장을 다시 꾸리고 대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군수가장 조명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45살의 중령이었고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난방 문제는 혹한기 날씨 탓입니다.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조명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부와 실제 입고량을 대조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서윤의 말에 조명우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감찰참모 강기원이 그 뒤를 이어 다가왔습니다. 그는 48살의 중령이었고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연대장님, 상급 보고 없이 훈련을 중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기원이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중단할 때는 사단장에게 직보합니다. 걱정 마세요. 강기원은 서윤의 눈빛을 보며 바로 물러났습니다. 훈련이 재개되었고 병사들은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혹한기 훈련 구간은 가파르고 험했으며 눈이 쌓인 경사면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만규는 특정 병사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동상 증세를 보였던 이등병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하은의 조치로 훈련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지만 한만규는 그를 다시 훈련에 투입하려 했습니다. 너 왜 빠져 있어? 들어와.
한만규가 병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은이 급히 다가가 한만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임원사님, 이 병사는 의무조치로 훈련 제외 대상입니다.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병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외쳤습니다. 의무조치 방해는 규정 위반입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렸고 병사들은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만규는 하은을 빤히 바라보다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의무중사가 훈련 일정에 참견하나? 연대장 명령 없이 제외 불가야. 하은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바로 다가와 한만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의무중사의 조치는 제 명령입니다. 이 병사는 훈련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있으면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서윤이 낮게 끊었습니다. 한만규는 서윤의 눈빛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병사를 훈련장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한만규가 병사들을 위험 구간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지시 주체를 똑똑히 보게 하려는 의도였고 서윤은 이미 하은에게 응급키트를 들고 위험 구간 옆에 대기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였습니다. 훈련은 계속 진행되었고 병사들은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깊게 쌓인 구간이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사들은 군장을 짊어진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만규는 특정 병사들에게 더 빠르게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구간은 눈사태 위험이 있는 곳이었고 병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위험했습니다. 빨리 움직여. 뭐 하는 거야? 한만규가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고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조용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주임원사가 병사들에게 위험 구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음성 확보했습니다.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체증하세요. 재민은 바로 물러났습니다. 같은 시각 훈련장 밖에서는 도연이 보급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한만규가 병사들을 위험 구간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 순간 차량이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차량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움직이고 병사가 위험해진다. 통신실에서는 세훈이 통신 장비 앞에 앉아 손가락을 스위치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송출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마저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눈 위를 밟는 군화 마찰음만 훈련장에 가득했고 긴장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주머니 속 차가운 금속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호루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만규는 여전히 병사들을 재촉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기 직전이라는 것을. 서윤은 훈련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눈을 밟아 나갔습니다.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만 훈련장에 울렸고 병사들은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걸었고 그녀의 호흡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흰 김으로 번졌습니다. 한만규는 서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세하게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서윤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연대장님, 직접 지휘해 보시죠. 한만규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고 병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한만규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를 정확히 3초 동안 응시했습니다. 주임원사님, 지금 훈련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이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만규는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곧 다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십니까? 서윤은 한만규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조작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숨소리마저 죽였고 간부 몇 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만규는 서윤을 빤히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고 병사들 앞에서 웃음까지 흘렸습니다. 조작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만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그는 서윤이 증거를 내놓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 병사는 무릎이 굳는 느낌을 받았고 다른 병사는 군장끈이 어깨를 파고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희생양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연대작전 참모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45살의 중견 장교였고 지금까지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훈련을 중단하시면 보고가 올라갑니다. 신중하게. 서윤은 작전 참모를 바라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참모님, 더 가면 사고가 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작전 참모는 서윤의 표정을 보며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그 손을 주머니에 넣어 감췄습니다. 감찰 참모 강기원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압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연대장님, 기록 장비를 의식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감찰 절차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강기원이 조심스럽게 압박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찰 참모님, 제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건 감찰 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말에 강기원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긴장되어 있었고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사들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우리 탓으로 돌리겠지. 그 말은 작았지만 서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병사를 바라보며 잠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작았지만
병사에게는 무언가 다르다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동상 병사가 훈련장 밖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은이 그 옆에 서서 병사를 보호하고 있었고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법무관 민아는 태블릿을 열어 사단장에게 보낼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통신병 세호는 송출 스위치에 손가락을 올린 채 호루라기 소리를 기다렸고 재민은 녹음기를 켠 채 한만규의 다음 지시를 노렸습니다. 도연은 보급 차량 이동 경로 파일을 암호화에 저장하며 마지막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만규는 여전히 병사들을 향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서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확신했고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다시 위험 구간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훈련 재개한다. 빠르게 움직여. 한만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움직여야 할지 멈춰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고 다른 병사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병사들의 표정을 보며 지금이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호루라기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녀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지시 주체를 똑똑히 봐야 한다. 서윤은 한만규가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만규는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자 더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움직이라고. 한만규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군장끈을 다시 조였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병사들은 서윤이 호루라기를 든 것을 보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고 바람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군화 소리도 호흡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호루라기에 가볍게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빽! 호루라기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날카롭고 길게 울린 그 소리는 눈 쌓인 경사면을 타고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군장을 짊어지고 발을 내딛던 병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한만규는 지시를 내리려던 입을 다물었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은 호루라기를 입에서 천천히 떼어내며 훈련장을 가로질러 한만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주임원사, 지금 이 훈련은 조작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만규는 서윤을 빤히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연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한만규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통신실에서 세훈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훈련장 외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짧은 잡음 뒤로 한만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훈련 연대장 앞에서 실수하는 척해라. 알지? 예, 주임원사님. 그 음성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만규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그는 스피커 쪽을 돌아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재민이 훈련장 가장자리에서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한만규가 병사들에게 조작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고 병사들은 그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만규의 얼굴, 목소리, 손짓이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한만규가 다급하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손에 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임원사님, 이건 남방유 수불부입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예산은 정상 집행되었지만 실제 입고량은 규정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보급 차량이 연대 밖으로 나간 기록입니다. 도연이 사진을 들어 올리자 병사들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량 번호판과 이동 시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한만규가 병사들을 위험 구간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 시각에 차량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만규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날씨가. 하지만 그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은이 앞으로 나서며 진단 기록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임원사님, 이건 동상 병사의 진단 기록입니다.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했고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생활관 난방유가 부족해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그리고 주임원사님은 이 병사를 다시 훈련에 투입하려 했습니다. 하은이 기록을 들어 올리자 병사들은 그 기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상 병사의 손가락 사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병사들은 그 사진을 보며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병사는 이를 악물고 숨을 토해냈고 다른 병사는 동상 병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가 앞으로 나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주임원사님, 이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 예산 부정 집행, 공문서 위조, 그리고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미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장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미나의 말이 끝나자 훈련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은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만규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가장 조명우와 감찰참모 강기원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도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한만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했습니다. 주임원사님, 당신은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이용했고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지금 기록되었습니다. 한만규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연대작전 참모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중지, 규정대로 갑시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은 그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따라 손을 들었고 그들은 서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몇몇은 이를 악물고 있었고 몇몇은 숨을 고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윤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순간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병사들의 경례를 하나하나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안도와 책임감이 뒤섞여 흘러나왔고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눈을 흩날리며 지나갔고 병사들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만규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조명우와 강기원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사단장 오태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장 증거 확보 완료. 직보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다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훈련 중단합니다. 모두 대기 상태로 전환하세요. 병사들은 서윤의 명령에 따라 천천히 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가 가득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훈련장을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을 확인했고 그들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훈련장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기가 훈련장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로터 소리가 눈을 흩날리며 훈련장 전체를 뒤덮었고 병사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헬기는 훈련장 외곽 착륙장에 안착했고 도어가 열리자 사단장 오태식이 내려섰습니다. 오태식은 52살의 준장이었고 707 특임대 출신으로 서윤의 선배였습니다. 그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훈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오태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태식은 경례를 받으며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 병사들 앞에서 확인됐나? 오태식이 짧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단장님. 모두 확인됐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대기 상태로 서 있었고 한만규와 조명우, 강기원은 훈련장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임원사 한만규, 군수과장 조명우, 감찰참모 강기원. 오태식이 세 사람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오태식을 바라보며 자세를 바로 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을 직권 남용 및 횡령 혐의로 연행합니다. 오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헬기에서 내린 헌병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만규는 수갑이 채워지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우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고 강기원은 헌병을 바라보며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임원사와 군수과장, 감찰참모가 병사들 앞에서 체포되는 것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한 병사는 이를 악물고 숨을 토해냈고 다른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태식은 세 사람이 헌병에게 인계되는 것을 확인한 뒤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대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오태식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태식은 서윤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연대장, 잘했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헌병들은 한만규, 조명우, 강기원을 헬기로 인도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헬기에 올랐고 병사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만규는 헬기에 오르기 직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서윤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헬기 도어가 닫히고 로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천천히 상승했고 훈련장 위를 벗어나 멀어졌습니다. 병사들은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사라지자 훈련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대 작전 참모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제가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참모님,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서윤의 말에 작전 참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동상 피해를 입었던 병사가 하은의 부축을 받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연대장님, 감사합니다.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병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치료 잘 받고 회복하세요. 서윤의 말에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윤은 경례를 받으며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력자 5명이 서윤 앞에 모였습니다. 재민, 세운, 도연, 하은, 미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서윤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이 태블릿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체증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고 서윤은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재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세훈이 통신 장비를 끄고 서윤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윤은 경례를 받으며 세훈을 바라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훈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도연이 장부 파일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받아들고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은이 동상 병사의 진단 기록을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은 기록을 확인하고 하은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가 법적 절차 문서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문서를 받아들고 미나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은 5명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로 싸웠고 정의로 이겼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5명은 일제히 경례를 올렸고 서윤은 경례를 받으며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한번 서윤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는 병사도 있었고 환호를 외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따라 외쳤습니다. 서윤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대 전체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연대는 평소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고 병사들은 군장을 정돈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난방이 정상화된 뒤 병사들의 얼굴에는 안정감이 돌아왔습니다. 한 병사는 손을 비비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따뜻해졌어.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었구나. 병사들은 더 이상 추위를 걱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동상 피해를 입었던 병사는 의무실에서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은이 그의 손가락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각 돌아왔어? 예, 중사님. 이제 괜찮습니다.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붕대를 풀어주었습니다. 병사는 손가락을 펴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연병장에서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주임원사는 46살의 원사였고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호통치지 않았고 병사들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아? 주임원사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태도를 보며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작전 참모는 회의실에서 새로운 보고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문서화했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규정대로. 조력자 5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민은 정보과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하며 과거의 왕따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증거로 승리했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군수과에서 예산을 정리하며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했고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우는 통신실에서 무전망을 점검하며 다음엔 누구도 교란으로 진실을 덮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의무실에서 병사들을 돌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사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나는 법무실에서 규정을 정리하며 성희롱과 모욕 문화를 차단하는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연대를 바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연대장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간 쌓인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결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이 보였고 병사들은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상 피해를 입었던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연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 저 다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손도 다 나았고 이제 괜찮습니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병사의 손을 확인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무리하지 마. 예. 그리고 연대장님. 병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제 믿어도 되죠?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병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믿게 만들겠습니다.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윤은 경례를 받으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병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검토하며 연대를 바로 세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병장에는 경례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은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연대는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윤은 집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연대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잠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서류를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명예는 행동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은 조용했고 연대는 평온했습니다. 서윤은 불을 끄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밤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서윤 연대장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낸 순간, 혹은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직 안에서 정의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